알고에도 인재가 있었구나. 변호사, 전에 가면 좋겠냐? 전쟁 나면 윤지호 등치도 좋고 하니까 학도병으로 끌려가야지. 그래서 빨리 적의 포로가 되어서 식량을 축내야지. 좋은 처지하게. 윤서 왔나? 윤서랑 미성이 싸웠냐? 눈 따로 떨어져 앉았어. 성현이 왔니? 지원수. 김가연 왔지? 나승원. 빨간 허예진. 아이고. 여기까지 가요. 지우. 말고 다 받았지? 여기까지 안 해요. 21까지. 그리고 빠르면 22. 자, 선생님이 지금 6월 4일날 모의고사 앞두고 25년도 6월 거를 풀어주는 와중에 지금 알곡이 25년 6월이 시험 범위에 미리 나왔기 때문에 알곡 친구들은 밀라노 패션의 1인전? 멋있다. 어지씨.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어차피 풀이하는데 알곡은 시험 대비가 겹치니까 오늘 중 교재로 필기를 시작하란 말이야, 진도를.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지금 자이스토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8페이지. 우리 교자는 지난번에 이게 시험 범위라서 미안 38페이지 말고 이 뒷부분부터 할 거라서 37번 그럴 거거든. 페이지 불러줄게. 이 225페이지 거. 225페이지에 5번. 자이스토리. 225페이지에 5번. 그 알고고 프린트 받은 사람들은 그 뒤에 37번이야. 워크북 37번. 그 뒤에 넘겨서 워크북. 위에 번호 있잖아. 37번. 바뀌었어.
2학년들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험 대비 진도를 나머지나 알고 시험 대비 진도고 나머지는 모의고사 위주인데 메인은 모의고사야 지금. 왜냐하면 다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선거일 끝나면 모의고사 보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도 정리해줬는데 일단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돼. 1번부터 17번까지 뭐다? 듣기야. 근데 듣기에 3점짜리가 몇 개 있었어? 3개? 2개 정도 있잖아. 그러면 17개니까 34점에다가 2점 추가시키면 몇 점? 36점이야. 36점이면 몇 등급이냐? 7등급. 그럼 우리가 2점짜리 2개를 찍어서라도 나머지 28개 중에 찍어서라도 2개는 맞지 않겠어? 그래서 40점부터 몇 등급이야? 6등급이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6등급도 안 나오는 놈들은 다시 중학교 때로 빠꾸 해야 될 거야, 진짜. 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따 계산할게. 36점 나왔어. 나머지가 이제 독해에서 결정이 되는데 18번 뭐라고 했어? 아까 이야기도 혼났어. 이게 못해서 18번 무슨 문제? 한마디로 뭐라고? 목적. 그래 목적인데 선지가 뭘로 나온다? 한글. 이 선지 한글의 끝은 항상 3글자로 끝나. 뭐라고? 하려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 하려고 앞에 있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충고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잡으면 끝나. 자, 이 문제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이 36점 기본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럼 38점 하고 돼. 19번 뭐야? 신경인데 요새 신경에 뭘로 나와? 변화로 나오지, 그지? 그럼 이건 선지가 또 뭐야? 영문인데 이 선지 영문의 감정 단어들을 다 외우는 게 좋다 그랬지? 뭐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이게 엠버레스드랑 똑같은 거. 그 기출을 많이 풀어본 사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평소에 해둬야 돼. 이건 아마 내가 생각할 땐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에 나올 텐데 알아두면 좋지. 또 뭐 있어? 충분히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거. 무엇이야? 신경에서 노관심. 마음속으로 지금 뭐 다르지 않은 거를 생각한 사람 안 돼. 신경 문제 인디퍼런트는 무관심 아니야. 이걸 알면 다 풀어요. 그래서 19번 4점 또 확보됐어. 벌써 우리 40점 맞는 거야. 아 선생님 뭐야? 듣기 다 맞고 그러면 10번 19번 맞춰도 46등급이라고요? 7등급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어? 그럼 20번 주장 선지가 뭐다? 물론 주장을 찾아내기가 녹록진 않겠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뭐라는 점? 한글이라는 점. 21번 함축 어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지. 이게 어렵지. 이거 기억나? 본문에 영문에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바. 근데 그게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실질적인 뜻을 파악해야 되니까 어렵지. 이건 문해력도 필요한 문제야,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가 선지도 드디어 뭘로 나와? 영문으로 등장한다. 오케이? 영문도 모르게 틀리는 거야. 22번 요지 선지가 뭐다? 한글. 23번 뭐야? 주제. 선지가 이제부터 뭘로 바뀌어? 영문으로 바뀌어. 24번 제목 선지가 또 영문이야. 이 구간에서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을 많이 느끼겠지. 이건 버린다고 쳐도 쭉 잘 풀리다가 아 씨발 좋겠다. 마음을 정리하고 망했나? 아니야.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하지. 25번 뭐? 도표.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한번 추스리는 거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하면서 도표 문제. 선택지 자체가 지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지금 아마 모의고사 보고 했을 때 도표 문제를 뭐 틀렸다는 건 영어를 진짜 해석을 못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26번 내용 항상 불일치로 나와. 이거는
본문을 해석해서 문해력이고 지랄이고 해석 그대로 한 거랑 맞지 않는 걸 선지도 뭐로 나와 있어? 한글. 그러니까 니네 지금 내가 워크북 만들어주면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있지? 그거 뭐라 그래 나한테 건방 떨고 이거 선생님 해석은 다 되니까요. 이건 나중에 하라고 빼놨어. 이런 애들한테 하등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속뜻이 뭘까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한다.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불타오르지. 27번, 28번 무슨 문? 실용. 역시 선지는 뭐다? 한글이다. 하지만 하나는 뭘로 나오고? 일치. 일치가 보통 먼저 나와. 하나가 뭐? 불일치. 그거 헷갈리지 마. 둘 다 불일치로 풀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하나 틀린다. 그럼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이불 덮고 잘 때 잠이 잘 와. 어차피 나는 넘사벽이야 이렇게 된다고. 이거 틀리면 잘 안 온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3점이라고 했을 때 봐봐. 이거 2개 틀리는 게 이거 하나 틀리는 것보다 데미지가 크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어. 하지만 개별 개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좌절하는 구간이 시작됐어. 근데 29번이 이게 호불호가 갈려. 어떤 애들은 29번이 어법이잖아. 너무 쉬워요. 왜? 어법은 지금 수학 공식처럼 아예 정해진 룰대로만 나오지. 그래서 내가 고3 26년 5월 모의고사 어법풀이 밤마다 해줬잖아. 그 동사의 유무로 나온 거 딱 수일 목투로 나왔지. 목투. 그 수업 시간에 보여줬어? 5월 모의고사 때 고3들이 본 건데 목적어 투 자리에 아마 그게 추징으로인가 뭘 나왔을걸? 투추즈로 적어야 되는데 30번 여기서부터 이제 절망 어휘 이건 다 선택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31번부터 34번까지 얘가 극혐한다는 빈칸 문제. 빈칸 문제. 이것도 종류는 조금 달라. 31번은 빈칸이 뭐야? 단어야. 어휘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평소에 쌤이 지금 수능 필수 단어 평소에 시험 보는데 그 단어들이 여기 나온다고. 그 단어. 학교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어. 35번이 뭐야? 무관한 문제. 이것도 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쉽지? 요즘 비교적 쉬운 문제야. 36번하고 37번이 뭐야? 그래? 순서. 지난 시간까지 그래 순서에 대한 풀이법 열심히 떠들었어. 38번, 39번이 글의 내용이 문장이 삽입이지. 주어진 문장 어디다 넣으면 좋겠느냐. 40번이 뭐야? 요약문 완성. 자, 41번 마지막 페이지지. 41번, 42번이 한 문제짜리인데 41번은 다시 문제 반복이야. 제목. 당연히 선지는 영문. 30번의 반복 어휘. 그만큼 이 제목과 이 앞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대표하는 문제가 제목인 거고 이 어휘 문제 하나만 대표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어휘 문제를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휘 문제는 어휘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를 알아야 돼 몰라요. 주제 알고 글의 흐름도 알고 순서도 다 알맞게 배열했을 때 그럼 이 단어가 맞니를 묻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게 30번만 대체하는 확인형 문제가 아니야. 앞에 이런 내용 파악 문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게 42번이야. 어? 우리 운동할 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웜업을 하지. 몸을 슬슬 달구잖아, 그지? 그럼 마지막에 운동을 끝날 때도 반대로 뭘 해야 돼? 쿨다운을 해야 되지? 자, 쿨다운형 문제. 자, 좀 쉬운 걸로 슬슬 몸을 식혀 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그냥 순서. 아니 선생님, 순서 문제 좀 어려웠는데요? 쿨다운이니까 순서가 대부분 시간적인 나열이야. 이야기라고, 스토리 지문이라고. 옛날에 한 친구가 살았습니다. 길을 걷다 누굴 만났고 그 사람이 건네준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더니 보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순서야. 이거랑은 비교할 게 아니야. 여기 순서라는. 이건 철저히 관련성보다는 이제 좀 편하게 마무리를 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말 중학교 시험에서나 보던 43번은 이 허접한 지칭이 나오는 거야. 본문에 밑줄 친 T가 다른 사람이 누구지? 내가 풀었잖아. 지난번 발고원 시험 범위에서 다 누구 데이빗인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야? 그걸 찾는 거. 이건 중딩도 풀어. 시키셈. 자, 완전히 시키셈. 45번 내용 옳지. 불일치인데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면 이건 스토리 지문이야. 그래서 역시 선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편안히 푸세요. 이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너희들의 시험 플로우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듣기 끝났으면 쉽게 시작해서 점점 끌어올리다가 주제 파악이 됐니? 그럼 주제 파악이 된다면 뭐가 빠져 있어도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전체 문장을 흔들어 볼게. 바로 잡을 수 있겠어? 잘했네. 이제 좀 쉬어 이거.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수능 문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 그럼 우리는 또 고지고대로 평가원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풀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쉬운 문제부터 먼저 조진다. 왜? 그래야 나머지 어려운 문제가 틀려도 집에 가서 잠이 잘 올 테니까. 그럼 선생님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안 돼요? 쳐줄게.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건 절대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야. 이게 지문이 바뀌고 6월 거, 9월 거, 11월 거 나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야. 또 생각보다 많아. 요건 호불호가 달려. 요거는 요번에 6월 모의고사 볼 때 풀이하면서 지금 동그라미 필기를 안 해놓는구나. 번호라도 써놔. 그리고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모든 시험 준비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 지난번 시험에 대한 분석이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6월 4일날 모의고사가 끝나면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내가 선생님이 표시했던 기본 문제 중에서 틀린 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동그라미 번호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자기 점수를 나중에 자기가 몰라. 이거 다 몇 점이란 소리야? 기본 문제 2점이야. 합산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호흡으로 가려한다 그랬으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지. 몇 점이야? 아까 듣기 36점이라고 그랬어요. 20점이지. 몇 등급 나와? 5등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쉬운 문제는 기본이고 어려운 문제 한두 개는 풀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보는 등급은 몇 등급인 줄 알아? 4등급에 걸려있다 그러면 얘가 최저라든지 영어 수능 모의고사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사실 5등급 이하부터는 이런 풀이법도 모르고 그냥 찍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풀었는데도 점수가 5등급 이하다.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아. 니네 어떤 쪽이냐? 다른 길을 찾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 3월 모의고사에서 이 5등급 이하가 나온 친구들은 아직 적에 안 돼 있어서 그래. 시적절하게 공략법을 계산하지 못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 모의고사니까 말 그대로 마크 테스트 모의고사니까 시험 볼 때마다 그래 나 지난번에 5등급 6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맞춰서 4등급 이상 맞춰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 다음으로 내가 또 확실히 푸는 문제가 또 늘어날 거 아니야. 동그라미 말고. 그럼 그거 딱 올리고 해서 점점 등급이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럼 내 수능날 영어 점수가 예측이 돼. 오케이? 이래서 수능은 전략이더라고. 실력이 좋은 놈보다 전략을 잘 세운 놈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수능이야. 있잖아. 수학 분명히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쓰레기는 애들이 있어. 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는 순간 당황한단 말이야. 멘탈이 깨지는 거야.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기분대로 풀어. 그리고 나중에 시험지 다 채점하고 뭐라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지난번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 수능 날이야.
드디어 수능날이 왔어. 1교시 뭐야? 국어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국어 끝나면 저쪽 구석탱이에서 모르는 애들이라도 꼭 떠버리들 있다고. 국어 시험 끝나가지고 좀 쉬자 이러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뒤쪽에서 야, 너 아까 7번 풀었냐? 그 7번에 4번이잖아. 어? 4번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게 들려. 나는 1번 썼는데. 근데 국어는 데미지가 안 와. 왜냐면 니들끼리 얘기해봤자 니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쉬운 문제 말고는 국어 답이 몇 번이라고 해도 병신 이렇게 된다고. 국어 답은 답안지 나와봐야 알아. 대부분. 근데 멘탈이 별로 안 깎여. 그냥 엄마 생각만 나고. 2교시가 뭐야? 수학 100분이 끝나면 귀가 예민해져. 수학은 딱 답 들으면 알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까 그 새끼가 또 그러는 거야. 야, 7번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때 옆에 놈이 그치 당연하지 이러는 거야. 나 3분의 2 있었는데.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져. 엄마가 맛있게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지만 수학 끝나면 점심시간이거든? 먹는 둥 마는 둥 계속 수학 생각만 나는 거지. 어? 그런데 밥은 조금이라도 먹었으니까 이제 10분증이 와요. 니네 영어 시험 볼 때가 최악이야. 컨디션 최악의 상황에서 영어 보는 거야. 밥 먹고 졸리고 이미 국어 수학에 대한 그 망했다는 생각 때문에 멘탈이 다 깨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니네 감이 안 산다니까. 수능날 3교시 영어 때 감이 충만한 게 거의 없어. 아니, 특히 수학을 앞에 풀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야. 그래서 영어 시험은 매뉴얼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교육부에서 니네 괴롭히지 않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영어는 전 과목 중에서 가장 매뉴얼화 시켜놓은 거야. 맞잖아. 어떤 과목이 18번이 목적이고 어떤 과목이 18번이 신경으로 똑같이 나와. 심지어 수학도 안 그렇잖아. 점수 배점이나 난이도 영역은 달라지지 항상. 이 새끼 똑같다니까. 국어도 안 그렇고.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어는 절대 기계적으로 배워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기가 좋은 거야. 영어가 수학은 아니지만 풀이법이 다 있는 거야. 응? 됐니? 내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얘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직전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찍어서 맞았을 때와 내가 배운 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풀었을 때의 성취도는 달라. 그 느낌을 성취도를 맛본 자들만이 다음 공부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자들이야. 자, 여기 펴놨지 지금? 작년도 6월 모의고사 37번 그리고 지금 프린트 받은 사람 7번 요거 다이스토리는 펴놨지? 이거 Q5 이 문제 풀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제 파악, 주제 요지 주장 제목에 대한 파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순서를 바르게 맞추어 놓으면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제를 전달하려면 어떤 국어 시간에 배웠던 논리정연한 전달 방식이 필요하겠지. 국어쌤이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어. 장문, 화법과 장문할 때 글을 올바르게 쓰는 법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있어 없어? 있다고 치고 뭘 배운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논문을 쓰거나 보고 니네 수행평가 보고 쓸 때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 통념, 역적, 이어지는 글쓴이의 주장. 이런 방식은 언제 많이 쓰는 줄 알아? 남들이 몰랐던 사실을 내가 뭐 했을 때 발견해서 알리고 싶을 때. 오케이? 그리고 독자가 전혀 유추해보지 못할 만한 생각을 내가 전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야. 공부 잘해야 돼 아까 못해도 봐. 잘해도 가는 게 상식이지.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 간다. 하지만 공부를 잘못해도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이게 주장이 된단 말이야. 새로운 사실. 그럼 얘가 솔깃해서 듣겠지. 오케이? 독자를 읽게 만들어야 돼. 두 번째 방식은 뭐야? 아예 처음부터 어떤 어려운 개념을 나열한 다음에
그걸 점점 세분화해서 포괄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방식을 가지고 순서 문제도 풀 수 있고 삽입도 풀고 당연히 주제, 요지, 제목 문제는 따라오는 거야. 심지어 나중에 요약 문제마저도. 결국은 이 수능 문제 지문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이지. 니네 이게 뭔 말인지 알아? 그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까지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2가 되는 문제예요. 자, 빈칸도 플러스 2야. 왜? 빈칸 주제 알아야 되지. 그 주제를 파악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말이 등장해야 주제와 맞겠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꾸로 순서 삽입이나 빈칸보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와닿겠어? 이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냥 뭐만 알면 돼. 이 글의 주장과 제목과 요지만 알면 되지. 그거 답 쓰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빈칸이나 순서 같은 건 한 단계가 더 어떻게 돼? 들어가지. 그래서 빈칸부터 3점이 쏟아져 나온다.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고력의 과정이 한 단계 더 필요한 문제들이 보통은 3점짜리 문제야. 되니? 알아듣는 거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떠들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려면 이게 주제는 나와 있고 어떤 순서의 전개 방식이 좋으냐잖아, 그치?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순서 문제는 무슨 식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두괄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딱 공식처럼 기억해. 순서 문제는 주제나 주장은 어디서 끝난다? 주어진 문장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애매하게 밝히지 않아. 확실하게 밝혀주고 그렇다면 이걸 이해시키는 방식의 구성이 어떤 게 좋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 순서 문제에서. 한번 맞는지 보자. 명서준? 네. 파이오니어가 뭐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니네가 단어를 지문에서 읽을 때 뭐가 진짜 중요한 단어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해석해볼게요. 스탠포드, 사이클러지, 프로페서 다 필요 없어요. 인물이야.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이런 단어가 필수야. recognize만 인정하다지. 이디니까 인정, 받는. 또 중요치 않아.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얘기뿐이잖아. 없어. 개념 중요하지. 이 사람이 이쪽에 일하는 사람인데 이 개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되잖아. 이거 무슨 어법이나 영장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뭐냐? 이게 우리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까지 쳐놨어. 서준아, 만회해야지. 그로스가 뭐야? 그로스요? 기르는가? 기르다가 그로스니까 호성아? 그로스 뭐겠어? 두 글자로 성장이지. 마인드셋은 뭐야? 말 그대로 마인드셋. 그래, 이게 성장의 마음가짐. 되게 포괄적이지. 무슨 성장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그 어떤 마음가짐 모르잖아. 그냥 포괄적으로 성장의 마음가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 그 성장 마음가짐이 대충 뉘앙스는 알아 우리가. 그게 뭐가 된다? 방법이 된다. 무슨 방법?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배움. 또 뭐야? persevere. 몰라? 인내, 참는 거, 끈기. 성장의 마음가짐은 뭐야? 니네가 지금 성장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하다 보면 어려워도 그래도 뭐 하겠다? 배우겠다. 그래서 난 성장하겠다. 그리고 힘들어도 뭐 하겠다?
참겠다. 이게 그로브 마인드 셋이다. 그로스 마인드. 왜냐? 이거 가정을 해봐야 돼. 내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안 해줘도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나? 이걸 자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뚝 올라가는 거야. 업그레이드. 아직 포괄적이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지? 이제 대가리 볼 거야. 미친 거지 이것은. 왜 미친 거지? 그냥 아이들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걸 왜 지시어라 그러지? 그럼 이게 나오려면 뭐부터 나와야 돼? 위에 키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안 쓸 거야. 첫 번째 순. 그럼 선택지가 이게 실제 원문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 원문 저희 스토리 보면 알겠지만 선택지에 A로 시작하는 답안이 있어 없어? 그거 지워야지. 하나 있지? 그럼 몇이 선다로 바뀌어? 찍어도 임마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4개 중에 하나 찍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난 4개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네. 실수했네. 그래도 얘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야. 하나는 찍었으니까.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2번 in contrast는 뭐야? 역접이지. 이게 반대로 하는 뜻이잖아.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in contrast. 반대로. 더 쉽게 풀어? 반대로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까지 봐. 반대로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 애들이 이렇게 없었잖아. 주어진 문장에. 누구도 아니야. B도 아니라고요. 애새끼들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먼저. 그래서 무조건 뭐다? C. 그럼 드웩이라는 사람을 앞에서 밝혔기 때문에, 오케이? 드웩은 알아냈다. 드디어 최초의 아이들이 나오네. 이 애들. 어떤 애들이야? 목도하지 말고. 됐어? 관계에 대해서 주격. 어떤 애들이야? 무슨 태? 그럼 이게 말한 거야, 들은 거야? 말의 짐을 당한 게 들은 거지? 쉽게 해석하라고. 들은 애새끼들이. 뭐라고 들었어? 명사죠. 그들이 어떻다. 네 어떻구나. 똑똑하구나. 라고 들은 애들이야. 아유, 우리 다은이 잘해. 우리 다은이 똑똑해. 이런 얘기 평소에 들었어. 실험해보니까 이런 애들은 실제로 underperform in future task. 미래에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서 underperform이 뭔 줄 알아? perform은 수행하다지. 제대로 제대로 수행을 못해.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거야. 그게 어떤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underperform의 개념 밑에 나와 있어. 어떻게 해서 underperform? 성취율이 떨어진다. 왜? 골라. 어떤 일만 골라? 더 쉬운 무엇을? 작업. 여기 행간의 뜻이 필요해. 얘네들 피하려. 증거. 그들이 어떻다는 증거. 똑똑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김민서가 이거 문제 어법 문제 너무 잘 풀었네. 잘하네. 어법 문제 잘하네. 그러잖아. 그럼 쟤는 다른 문제도 풀어야 돼. 요약도 풀고 빈칸도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 못 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공부한 거 가져와봐. 그럼 뭐야? 지가 잘하는 뭐만 풀어. 어법만 풀어. 왜? 자기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어법을 잘 풀어서 들었는데 다른 거 괜히 풀었다가 틀리면 그 스마트하다는 개념이 뭐 할까? 무너질까? 왜 평소에 오은영 상담 이런 거 많이 본 사람은 알 거야. 너무 칭찬해주면, 칭찬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도전 정신이 사라져. 왜? 그 칭찬이 무너질까 봐 항상 염려하는 거야. 인정욕. 그래서 공부를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오잖아? 나 그냥 검정고 싶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된 거야. 극단적으로 가면. 뭘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자존감이라고.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 계속 간다. 컴마 위치 뭐였어? 선행사 작업. 선행사로 명사를 잡을 만한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 내용이지. 행간의 뜻에서 이들이 수행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지. 이 현상을 전체 내용을 받는 관계대명사의 개수종법. 이런 현상을 두웨이크는 뭐라고 불렀어?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로우가 아니고 픽스가 뭐야? 고정된 마음가짐. 이걸 진짜 어려운 말은 뭐냐면 얘네는 걸 현상 유지란 말이야. 더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학습지 같은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어. 잘한다 너 진짜 연산 잘한다고 칭찬을 계속 한 달을 들었어. 근데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연산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방정식의 기본 개념을 좀 해보자. 싫은데. 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잘했다는 칭찬을 못 받을 것이 뭐 되니까 예상이 되니까. 그건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겠지. 되나?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오케이? 선생님도 그게 되게 강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10번 잘한다고 칭찬하다가 한 번 지나가는 소리로 나쁜 소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못 견뎌. 나도 그러지.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나 상처 되게 세게 받는다. 야!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비교 대상 중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지? 그로우 마인드셋이지. 그럼 이게 구조가 약간 또 1번의 구조를 빌리는 거야. 비교와 대조지. 국어 시간에 뭐 있는데 우리가 E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과 어떻게 되는 것을 먼저 얘기해. 반대되는 사실을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오케이? 나는 니들한테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 야, 어른들도 마약을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야? 이 고정된 마음가짐을 얘기한다는 건 성장의 마음가짐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그지? 그럼 우리 B와 C에서 뭐가 등장해야 돼? 어딘가에 분명히 성장의 마음가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두 가지로 갈리는 거야. 파악해봐. 이거 성장이지. 그치? 이게 무조건 C 다음에 나와야 되긴 맞잖아, B가. 그럼 얘가 성장이냐 아니면 고착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장의 마음가짐이면 이 뒤로 가야 되고 고정된 마음가짐이면 일로 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몇 번이다? A번이야. 오케이? 그럼 이 애들 누구야? tougher, 더 힘든 시기를 겪는 애들이 누구야 그러면? 성장의 마음가짐이야 고착된 마음가짐. 당연히 마음이 고착되면 더 성장이 힘들어지겠지? 딱 나왔네? C, B, A, B야? B, A야? BA. 왜 B가 먼저야? 이 아이들은 니네 아까 대답했잖아. 어떤 것을 더 어려운 것들을 취하는 거야. 겪는 게 아니고. 아까 고정된 픽스드 마음가짐을 가진 애들은 무슨 문제만 찾는다 그랬어? 쉬운 문제. 그럼 얘는 어떤 문제만 찾아? tougher. 더 어려운 문제만 찾는 건 어떤 애들이야? 성장의 마음가짐이지. 그지?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거 먼저 하고 이거에 딸린 문제로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말을 반대로 했나? 지금 하는 설명이 맞아. 다시. 아까 처음에 얘네들은 어떤 문제 택한다고 그랬지? easier task 취한다고 그랬지? 근데 얘네들은 뭐야? 어려운 문제 취하지? 얘네들도 어려운 문제 취하는 애들 아니야? 그 애들이 그로스 마인드셋이니까? 그럼 여기에 얘네들이 붙을 수가 없지. 이 아이들인데 여기 붙을 수가 없다고. 되냐? 천천히 내 흥분 안 할게. 고착된 마음가짐 나왔어. 근데
이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취하면 되겠니? 픽스드 마음가지만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택할 애들이 아니지? 그래서 A는 안 되고 B로 가서 누구를 끌어넣고 그로우 마인드셋을 먼저 끌어넣고 그 다음에 이 애들은 적극적으로 어려운 일을 취한다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해석해볼까? 반대로 적절하지? 반대로 이 고착화된 마음가짐을 가진 애들과 반대로 두액은 알아낸 게 반대로 애들 어떤 애들이야? 뭘 받았어? 칭찬을 받긴 받았는데 그들의 명석함에 대한 칭찬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영단이 졸다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건 뭐야? 똑똑함에 대해서 칭찬한 거야. 이런 칭찬이 아니라 나대의 겁비 뭐에 대해서 칭찬했어? 그들의 노력. 이 칭찬을 달리 해볼게. 얘네가 숙제를 해왔어. 어우, 잘했어. 똑똑한데? 이거보다 이야, 이 많은 걸 했다고 진짜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선생님이 니네 인사말 들어보면 내가 잘했어 보다는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노력을 칭찬받는 거야. 오케이? 그런 애들은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칭찬받는 줄 알아? 노력하겠지. 똑똑함에 대해서 칭찬받는 애들은 성취도를 보고 칭찬을 받는 거잖아. 그냥 100점 못 받으면 다 쓰레기. 그래서 막 영어 시험 틱 보고 최선을 다했어. 내가 진짜 영어를 막 밤낮으로 막 공부해서 존지도 않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과거에 밑바탕이 그 뭐라 그래 무슨 베이스라고 그래 노베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60점밖에 못 받았어. 근데 노력을 엄청 했거든. 근데 딱 오더니 60점은 뭐야? 비난받는 거지. 오케이? 근데 잘 찍었어. 100점 나왔어. 90점 나왔어. 잘했다. 와, 똑똑한데? 얘네들은 다음번에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쉬운 것만 찾아. 뭐 하면 칭찬받을 수 있지? 근데 너 진짜 고생했다. 야, 이거 고생할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드웨이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발달시키더라 명사절. 소위 드웨이는 부른 이걸 뭐라고 불렀어? 성장의 마음가짐이라고 불렀던 이것을 발달시키더라. 그들은 알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노력이 바로 니네 배울 거 나와.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 안 했어? 리드 세 가지로 나온다. 리드 A to B, 리드 목 to, 리드 to 나왔지? 그러면 이 것이 바로 노력인데 그 노력이 그들의 뭘로 이어진다?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노력이 바로 그들의 성공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뭘 배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노력보다는 시도 쪽에 가까워. 결과가 어쨌든 간에 계속 시도한다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안 할 때보다는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아이들은 요거 내신 대비할 end up ing 이게 수고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얘네들은 끝내는 하게 된다. 뭘 하게 돼? 결국 노력에 인정받아야 되니까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하겠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더 tough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아진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emphasizing efforts. emphasize 뭐였지? 내가 지난번에 구별하라고 했는데 파티 할 때 뭐 기억나? 어원선에 놀라있는데 empathize는 뭐였어? 공감하다. emphasize가 뭐라고 여기 나왔네? 뭐하다고? 강조하다라고.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강조하는 것, 노력을 강조하는 것. 나오니 조용히 노력을 강조하는 것. 자, 선생님이 잠깐 번외로 가볼까? 이거 순서 문제였지.
특히 내신범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빈칸 나오는 거야. 근데 외운 놈들, 이 새끼들 내용 놈이라고 외웠지. 그 놈들을 잡아내려고 선택지를 emphasizing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바꿔? 동의어 생각해야지. 같아 안 같아? 하이라이팅 F4C 해도 돼 안 돼? 오케이? 아니면 모양식으로 노력을 무엇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다 같은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아무데나 빈칸이 아니야. 결국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의 빈칸을 다른 영어적 표현으로 바꿔서 내는 게 네 학교 내신 문제.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사형식 애새끼한테 뭘 준다? variable 변수야. 명사로 봐야 돼. variable 변수.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다는 게 뭔지 알아?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게 생기는 건 노력이고. 근데 수학 답이 마이너스 1이야.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고. 내 말 어려워? 다시. 이 문제를 맞춘다 틀린다는 내가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일종의 변수지. 그치? 그래서 너네 생기부 얘기 또 할게. 서울대학교가 샘플로 보여주는 생기부 아주 100점짜리가 뭐냐면 답이 틀려도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정성을 할애했느냐 노력을 했느냐를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생기부에 수상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뭘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결과를 보고 싶진 않은 거야.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네가 똑똑하다 멍청하다를 판단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네가 똑똑하든 멍청하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얼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인간이야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궁금증이 생기면 수학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 똑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과학 시간에도 그거 생각하고 윤사 시간에도 그거 생각하면서 집중. 그래서 니네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나는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빼. 어떤 게 좋은 생기부를 했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쓰면 다수야. 그걸 안 써도 얘 무슨 과 가겠네 이게 뭐야. 진로 보려는 게 아니야. 니네 학교 대학교는 얘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거 보려는 게 아니야. 전혀 직업과 관련이 없어도 한문학과 가는데 무슨 직업 관련이 있어. 한문자에서 뭐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보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한문이라는 언어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파고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야. 이걸 보는 거야. 왜? 시험이 아니거든. 대학은 관련 학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 최하수가 나는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생명과학 시간에 최하수야. 도대체 유전자라는 것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분명히 뭔가 어떤 것이 전달력을 갖는 중요한 물질일 텐데 그걸 찾아보고 싶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 내가 생명과학자가 되든 뭐 의사가 되든 상관이 없어. 그냥 호기심. 그걸 나열하면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새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쌤 무슨 과목 들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탐구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선택 과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들어봤자 궁금증도 없고 뭐 재미없어. 근데 선택하면 세특에 남는 게 없어. 그냥 건축학과 가려면 기아 들어야 된다니까 들었어요. 남는 게 없다니까. 그냥 건축학과를 떠나서 그냥 미래 건설가를 떠나서 기아 자체의 호기심이 있어요. 뻥이야? 내가 하는 게 뻥 같아? 진짜야. 이거 잘 쓰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자, 라고 드웨이크는 설명한다. 쌤이
1시간 동안 한 지문 봤지만 이게 진짜 6월 4일날 나오겠지만 선생님 기존의 방식은 똑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그거 순서로 쓰면 어떻겠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혹시 빈칸 뚫어놔도 있는 내용을 아니까 적을 수 있겠어? 이거 벗어나지 않아. 어이? 믿습니까? 안 믿어. 보고만 주시. 뭐야? 네? 뭐야 또? 시간 조정 안 하냐? 너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